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성범죄 소식에 불안한 여성들. 음란물이 성범죄 증가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이 각종 음란물 유통에 무법지대로 이용되고 있다는데 음란물 관련 범죄의 실태, 잠시 후에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이용하게 되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그만큼 안전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보다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음란물인데요.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부터 여성들의 은밀한 부분을 몰래 찍은 사진만을 게재하는 몰카 사이트까지 하루 한 건씩 발생하는 성범죄.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음란한 인터넷 세상. 지금 고발합니다.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주택가.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이들이 모인 이유는 주부를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한 피의자의 현장 검증을 지켜보기 위한 것. 피의자가 모습을 드러내자 욕설과 질타가 쏟아집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주부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나오자 그 틈을 타 몰래 집으로 숨어 들어가는 피의자. 아이들을 보낸 주부가 집으로 들어가자 성폭행하고 살해까지 한 것입니다. 어떻게 끌고 왔지? 어디로 끌고 와서 어디까지? 이렇게 강제로 해? 피의자는 범행 직전까지 음란물을 보다가 범행을 계획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발생한 성범죄의 피의자들 중 다수가 음란물을 보며 가진 성적 환상을 실행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음란물과 관련된 신고를 받고 급하게 출동하는 모습인데요. 전국의 성인 PC방에 음란물을 공급한 업자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서버가 구축돼 있다는 인천까지 출동하는 경찰. 이곳이 음란물 서버 2대가 설치돼 있는 인천의 한 원룸인데요. 그러나 아무도 없는 이곳. 알고 보니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기 위해 직접 관리하는 사람 없이 원거리에서 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 원격 데스크탑 연결 방식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2011년 1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인천과 대구에 각 웹서버 및 자료 서버를 설치하고 전국의 성인 PC방 150여 곳으로부터 월 8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의 돈을 받고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95편을 포함하여 각종 음란 동영상, 만화 등을 실시간으로 서비스한 성인 PC방 음란물 공급업자 A씨를 검거하여 구속하고요. 서울 소재 성인 PC방 운영자 2명, 자체적으로 음란물 서버를 운영했던 2명을 검거해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음란물 자료가 저장된 이 컴퓨터에는 무려 57,500건에 달하는 각종 음란물이 저장돼 있었는데요. 심지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같은 경우 소지만 하고 있어도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근 많이 발생하였듯이 아동 청소년 관련 성범죄가 많이 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률이 생겨가지고 특히 소지자까지 처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음란물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해와경찰서. 한눈에 보기에도 고가로 보이는 전문가용 카메라와 망원 렌즈. 이들은 이 장비들을 이용해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온 것입니다. 바로 이 외장하드에 사진들이 저장돼 있었는데요. 여성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들. 이들은 카페를 개설해 자신들이 찍은 사진들을 공유하고 서로 댓글을 통해 사진에 대해 평가하며 즐기기까지 했습니다. 올린 사진들을 감상을 하고 거기에다가 댓글을 달면서 야 사진 뭐 죽인다 뭐 잘 찍었다 네가 잘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쾌감을 받아가지고 더 좋은 사진을 찍어 보려고. 단지 취미로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하던 피의자들. 그러나 취미라고 보기엔 정도가 지나쳐 보였는데요. 이들은 수위가 높은 사진을 찍기 위해 초등학생까지 이용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애를 갖다가 금전적으로 주고 짜장면도 시켜주면서 멀티방에 끌고 가가지고 전라의 사진을 찍어서
이런 자세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자기들끼리 보면서 즐기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피의자들은 대체 왜 이런 짓을 저지르게 된 것일까요? 피의자들 얘기는 종합해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최초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이죠. 사진을 보고 거기에서 또 더 은밀한 부분을 자꾸 보게 되고 하다 보면은 거기까지 빠져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음란물 관련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과연 음란물이 성범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걸까요? 특히 최근에 성적인 내용을 담은 그런 인터넷 상의 여러 가지 동영상이라든지 또는 스마트폰 또는 SNS를 통한 그런 내용들이 우리 사회에 무차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의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아동 관련 음란물을 규제하는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규제가 비교적 느슨했는데요.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인격적으로 침해하고 상당히 성적으로 유린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규제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꾸만 급증하는 성범죄에 여성들은 불안합니다. 여성들을 인격체가 아닌 성적 대상으로만 보게 만드는 음란물. 음란물이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텐데요. 그동안 법의 감시망을 이리저리 피해온 음란물 제작자와 유통업자들. 부적절한 성의식 확산을 막아 제2, 제3의 성범죄자 출현을 막기 위해서라도 음란물에 대한 규제의 망이 좀 더 촘촘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과 지하철 등이 많아지면서 승강기 또한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요. 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이CN 현장에서 알아봅니다. 지난 5일 오후 3시 반쯤 마포소방서에 사고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달려간 곳은 지하철 합정역의 엘리베이터였는데요. 한 장애인 남성이 전동 휠체어를 탄 채로 엘리베이터 문을 부수고 추락한 사고였습니다. 이제 어떤 남성분이 그 엘리베이터 승강장에서 3층, 지하 2층이죠. 지하 3층 승강기 위로 추락한 사고였습니다. 지나던 한 시민과 말다툼 후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 앞으로 돌진하면서 벌어진 사고인데요. 이번 추락 사고로 장애인 남성은 전신 타박상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빨리 이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응급조치 후에 바로 병원으로 빨리 이송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이제 밖으로 뺀 다음에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후 합정역을 찾아간 제작진. 환승역이라 그런지 평일 낮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모습이었습니다. 인근 목격자로부터 당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이 뭐가 그냥 부서지는 것처럼 떨어졌었어. 영무실에서들 와갖고 이제 막 표본 119 부르고 다 했어요. 우리가 신고해드렸죠. 이번 사고는 장애인 남성의 갑작스러운 승강기 충격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하지만 지하철 승강기는 주로 노약자나 장애인이 이용하는 만큼 엘리베이터 문이 추락하게 되는 원인을 짚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작진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을 찾았습니다. 보통 승강기는 견고한 철제 구조로 되어 있어 승강기 문의 분리나 이탈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번 사고의 도어 이탈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승강장 도화에 충격을 주게 되면 이 승강장 도화의 가이드 슈가 떨어져 나가 도화가 이탈돼서 추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승강장 도화는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 기대거나 충격을 주지 않는다면 안전한 상태로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승강기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승강기 내부로 진입해봤습니다.
이 도어슈는 가장 일반적으로 설치된 형태로서 경고하고 충격을 흡수하도록 설치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 도어슈의 구조만으로도 실제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경고함과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론 도어슈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갑작스럽고 비정상적인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때 도어 이탈을 예방하고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관련 정책을 들어봤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 검사기관을 통해서 전국 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고, 또 매월 1회씩 그 자체적인 그 보수업자들이 그 자체 점검을 하는 이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만큼이나 자주 이용하는 승강기가 바로 에스컬레이터인데요. 그래서 지난 7월에 발생한 서울대 입구역 에스컬레이터의 역주행 사고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전해줬습니다. 이때 20여 명이 부상을 입는 등 그 피해도 컸는데요. 사람들에게 무게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벨트가 끊어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에스컬레이터가 뒤로 약 한 1m 정도 후진한 다음에 멈췄는데, 그때는 이미 그 상당한 사람들이 넘어지거나 다쳤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에스컬레이터를 움직이게 하는 구동벨트의 문제로 밝혀졌는데요. 다시 찾은 사고 현장은 여전히 바쁘게 오르내리는 사람들로 분주해 보였습니다. 올라오다 그게 체인이 끊어졌대요. 올라오다가 이제 내려가니까 끊어지는데, 그러고는 한 5분 있으니까 막 소방 부고 막 난리 났죠. 그리고 막 들것을 막 실려 올려오는데. 특히 이번 역주행 사고는 형식적인 안전검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더불어 에스컬레이터 사고의 주 원인으로 계속 지적되어 온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들의 태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승강기 사고는 이 사고의 약 한 83%가 이용자 부실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것을 타실 때는 반드시 그 핸드레일을 좀 잡고 가급적 뛰지 마시고 계단에 서서 이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나라 승강기 설치 대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44만 6천여 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 깊숙이 함께하고 있다는 건데요. 평소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승강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